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경제는 제2한강의 기적이 가능한가? 그리고 통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주요 원인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질의 인적 자원입니다. 유교 문화권 하에 문맹과 비문맹의 차이를 오래도록 경험하였고, 이는 높은 교육열의 이유가 되었고, 대다수 소작농가의 보릿고개의 서름 또한 학구열의 근원 중에 하나였으며, 성실한 습성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계절 국가이기에 부지런한 습성이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인체의 우수성을 지닌 민족입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잠깐 지배는 받았으나 나라는 잃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민족 중에 신장이 제일 크고 IQ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최상위에 속하며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대한민국, 일본, 중국, 대만은 모두 우수한 민족으로 구분되지만 대한민국은 군계 일학입니다. 두뇌 스포츠인 바둑을 보면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여지없이 증명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조훈현과 서비평. 이 둘은 비슷. 이창호와 창하오는 이창호가 월등히 우월, 이세돌과 구리는 이세돌 우세, 박정환과 커제는 커제가 우세. 2025년 현 시점에는 신진서가 세계 바둑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1억 3천만 인구의 일본은 자랑할 만한 기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IQ는 자긍심 만땅입니다. 장유유서 등의 유교 문화와 군 복무기간 중에 몸에 배인 복종적인 습성. 정리하자면 두뇌, 근면성, 손재주, 복종 습성을 가진 특급의 노동력이 한강 기적의 주된 동력이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로 부정부패는 많이 근절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잡음 많았던 벤처 육성이 우리 전자산업이 한층 더 도약한 계기가 되었고,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은 세계 최강 전자정부와 인터넷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에선 도장이 없이 살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해보세요. 턱없이 부족했다고 비판받은 한일합방 배상금도 나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무역 환경이 수출 주도형인 우리 경제의 도약에 한몫했으니 하늘도 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양극화 심화, 대외 변수에 대한 취약성, 저출산 고령화,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고 수출주도 산업과 내수 중심 산업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의 충격 흡수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높은 무역 의존도로 인해 세계 경기,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변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저출산, 고령화 또한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잠재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출 구조 변화, 내수 회복력 약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내수 회복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내수 부진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리쇼어링 추세에 맞춰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소비, 고용, 임금 흐름을 개선하여 수출과 내수가 동반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AI 시대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과감한 투자와 역량을 모으는 길 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근심이 깊은데 장차 AI 로봇이 가정에, 병원에, 회사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인력을 대체할 것이고, 저출산 등의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예정입니다. 로봇에 세금을 부여하는 등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인적 자원의 우수성이 주된 요인이라고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에다 대한민국 국민이 건재한 이상 대한민국의 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멈춤은 있을지 언정. 마지막으로 통일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은 경제 규모 확대, 자원 개발, 노동력 확보, 생산성 향상, 국방비 절감, 유라시아 경제권 진출 등 긍정적인 영향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남북한 경제 통합은 8천만의 내수 시장으로 확대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매장된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경제 성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통일 후 국방비를 절감하여 경제 발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반도이지만 섬나라보다 못한 여건을 일시에 극복하는 계기가 되며 이는 아시아 전역은 물론 유럽까지 경제권역이 넓어지고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교류 등이 무한히 확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섬나라 같은 굴레에서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으며 국민의 행복 지수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에는 통일 비용 부담, 사회 통합 비용 등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남한 경제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문화적, 사회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합하는 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통일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통일 경제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통일부터 순차적으로 통일하는 방법 등등 제2한강의 기적은 통일뿐이다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